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네, 자유로운 수학수다 엑스트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길잡이 사형쌤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예,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잴 것이냐, 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죠? 네. 넓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또 생각이 났어요? 예.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 탈레스라는 사람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탈레스하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수학자이고요. 이 사람은 지구의 둘레 길이를 잰 사람이에요. 우와. 그 시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시. 약 2,500년 전에. 기원전 500년경에. 오. 그 시대에 이미 지구 둘레를 쟀다고요? 예, 오. 놀랍죠? 네, 놀라워요. 어떻게 쟀을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지구가 반듯하다 그 사각형이라고 얘기한 다음 지구가 말이요? 아니죠. 둥글다라고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는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 진짜요? 예, 이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안 문명이니까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때 보면 뭐부터 보여요? 돛대 돛대 꼭대기부터 꼭대기부터. 보이다가 돛대가 보이고 배가 보이고 뭐 이렇게 점점 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갈수록 이렇게 굽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 달도 동그랗고 해도 낮에 동그랗고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러니 지구도 어떤 모양일 거다? 원형이다. 둥근 모양일 거다. 그래야지만 먼 바다로 나갈 때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고 바다에서 들어올 땐 점점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그러면 그 지구가 사각형이었다는 게 중세죠. 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 시절에 만들어진 지도가 근대 현대의 지도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중세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지구는 평평하고 저 먼 바다로 나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세계관이 나오는 건 중세의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세를 괜히 과학의 암흑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암흑기가 이제 중세였고 수학도 못하지만 세계사도 안 되는군요. 뭐 근데 사실은 누구라도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2,500년 전에는 설마 이걸 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의 둘레 길이를 재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궁금했던 어떻게 재지? 거죠. 별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로 재나? 그 각으로? 뭐 별의 위치랑 지구의 크기랑은 사실 상관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사실 지금은 이집트 북쪽 지방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하나 남아 있지만 네, 남아 있어요. 이 시절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도시 만들면 죄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꽤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살던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마도 적도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진날 정오가 되면 하진은 이제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 네. 하진날 정오가 되면 마을 중앙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을 내려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우물에 햇볕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리쬐어서 물에 반사가 돼서 다시 수직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이 우물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물에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는 게 뭘 뜻할까를
좀 크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고 했을 때 네. 햇볕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우물에 수직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양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봤다. 그렇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 마을에 있는 이 우물 중심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온다는 건 햇볕이 이렇게 지표면하고 수직이 되게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 이야기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햇빛이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을 우물로부터 정북 방향, 그러니까 정확한 북쪽 방향으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시에네라는 도시를 찾아가요. 네. 몇 개월 걸려서 여행을 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북쪽 방향으로 떨어진 시에네란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진날 정오에 지면에 수직이 되게 막대기를 꽂고 햇볕이 들어올 때 햇볕과 막대가 이루는 요 각을 측정을 한 거예요. 우와, 그게 가능했어요? 각도기를 가지고 실제 측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면에 수직으로 막대를 꽂고 햇볕이 들어올 때 이 각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각이 크게 그 지구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 요 각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햇볕은 지면에 도착할 때는 다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평행선이 가진 성질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다. 예,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을 측정하면 이 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원의 중심각하고 원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까 비례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요 크기가 360도에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봤더니 전체 360도 한 바퀴 도는 거에 50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전체 지구 둘레 길이의 50분의 1이 될 것이니 요 길이의 몇 배를 해주면 50배를 해주면 지구 둘레 길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그 우물 중앙에서부터 중앙 우물에서부터 정북을 찾는 것도 힘들겠어요. 예, 나침판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게 있어야지만 항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항해가 가능했다는 건 이미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중앙 우물에서부터 시에네란 마을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의 몇 배? 50배. 예, 50배를 해서 실제 지구 둘레 길이를 측정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현재의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계산에 따르면 요 지구 반지름 둘레 길이를 알면 반지름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6,000km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측정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지구의 반지름을 아는데 지구가 사실 완전한 원은 아니에요. 적도 쪽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적도 길이가 좀 더 길고 요 길이는 좀 짧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지구의 반지름이 현대 과학으로 측정을 해보면 대략 6,800km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금사값이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정확한 값을 에라토스테네스는 찾아낸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네, 훌륭하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6,000km 정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찾아냈던 게 6,800이 아니다. 6,400이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재미난 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정도일 거라고 봤는데 한 200년인가 더 지나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톨레미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톨레미라는 수학자가 다시 재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구 반지름이 4,800이야. 응? 더 적어줘. 네. 그러니까 뭔가 측정을 잘못한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뒷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후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신이론, 구이론. 예, 구이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더 믿어요. 그렇겠죠. 예, 그 바람에 엄청나게 개고생을 한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그래요. 예, 누굴까요? 이걸 믿어서 개고생한 사람.
지구과학 선생님들, 과학자들. 중생 지구가 평평해서 먼 바다로 가면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 지동설. 방향으로 계속 음. 항해를 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라고 했던 게 바로 계란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깨트려서 세웠던 바로 컬럼버스. 컬럼버스. 예. 이 컬럼버스가 음. 이걸 믿고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라고 항해 준비를 그러다가 했던 거예요. 인도를 찾았나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아메리칸들. 도착해서 여기가 인도인가 봐.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말도 안 거죠.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도 네. 콜럼버스가 이제 이런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음. 됐던 거죠. 네. 중간에 물하고 식량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 2,500년 전에 이미 지구에 둘레길을 쟀다라는 것은 엄청난 예, 일이네요. 대단한 거죠. 이것을 다시 원조로 돌리는 사람이 또 있었겠네요. 제대로 센.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사실은 너무나 이미 한번 나왔던 이슈니까 누가 새로 해도 별로 그렇게 그 중요하지. 사람의 이름을 뭐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거나 뭐 이러진 않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요. 항상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런 일을 한 건 못지않게 대수학 쪽에서도 좀 업적을 남겼는데 아, 뭐 별거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수를 적고. 예, 자연수들을 쭉 적고 있어요. 지루하죠? 이게 초반 수업 시간에 뭐 본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죠. 근데 이런 자연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1은 일단 소수가 아니니까 빼고요. 네. 2는 제일 처음 나온 자연수니까 동그라미 치고 네. 2의 배수는 다 지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은 또 처음 남은 수니까 냅두고 3의 배수들은 또 다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은 5를 냅두고 5의 배수를 또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소수만 남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소수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불러요. 체로 이렇게 걸러낸다. 굵은 흙들을 걸러내고 이게 얇은 흙만 남기는 것처럼 소수만 남기는 채질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 대수학 때 이야기했듯이 소수는 그 규칙 자체가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그나마 소수들을 좀 수월하게 걸러낼 수가 있군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단히 수고롭지 않습니까? 계속 100가지만 쓰더라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굉장히 일이네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작은 수들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처음 소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울 때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말을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미 2,500년 전, 기원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의 둘레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야.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훌륭하죠. 네. 고대 그리스인들의 업적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에라토스테네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남겼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게 되는 수학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의 일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멋진 민족이었나요? 그냥 싸가지가 없었죠. 한번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노예를 부렸고요. 네. 생산활동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되고 나니까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별로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어쨌든
2,500년 전에 이미 지구인들은 지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와 멋집니다.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